자, 계속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패드. 자, 키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키패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컬럼과 로가 있어요. 컬럼과 로. 여기 보면 이제 C 코먼이 되어 있고 키 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2, 3, 4죠. 로가 0, 1, 2, 3. 이거는 어떻게 동작되느냐? 자, 키보드 전용 IC가 이제 이걸 관리를 해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동작되는지. 여기 보면 여기 전부 다 이제 이 키패드 줄에 그라운드가 물려져 있어요. 그라운드가 물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이 안 들어오면 이 값들은 이제 0이 되겠습니다. 0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아무것도 안 누르면 이제 무조건 여기에 데이터가 0, 0, 0, 0 이렇게 데이터가 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그라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거죠. 여기에 1, 0, 0 이렇게 데이터를 줘요. 1, 0, 0 주면 만약에 1이 눌러졌다면 여기에 1이 뜰 것이고 여기는 눌러봐야 2가 연결되니까 0이죠. 0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3도 눌러봐야 0이 되니까 상관없고 첫 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만 누르면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을 눌렀다 그러면 1, 0, 0, 0 이런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1이라는 걸 아는 거죠. 만약에 여기 7을 누르면 0, 0, 1,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1을 보내고 5V를 보내고 누르면 두 스위치가 이렇게 붙겠죠. 이런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5V를 인가를 딱 해줬다. 이 스위치 붙는 순간 스위치가 붙으면 5V가 인가되고 5V가 여기 나오는 거죠.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0, 1, 0, 0 이렇게 스위치가 붙으면 이렇게 나오도록 각각의 여기에 버튼 스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눌러졌는지 만약 여기에 1이라면 1이 눌러졌는지 2가 눌러졌는지 3이 눌러졌는지 사실은 모르죠. 이것만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쪽에 1을 줬을 때 여기 1이 나왔다면 1이라는 걸 아는 거죠. 두 번째 0, 1, 0을 주는 거예요. 0, 1, 0을 주면 이제는 여기 값이 나왔다면 뭐가 눌러졌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버튼의 숫자가 눌러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눌러지게 되면 만약에 5가 눌러지게 되면 여기가 1이 나오겠죠. 0, 1, 0, 0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기를 1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2가 눌러졌는지 5가 눌러졌는지 8이 눌러졌는지 0이 눌러졌는지를 여기에 있는 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이제 0, 0, 1을 줍니다. 1을 주면 여기에 있는 다른 데이터는 아무리 눌러봐야 여기 데이터에 영향을 안 줍니다. 무조건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반드시 이 줄에 있는 여기에 1인 줄에 버튼이 눌러졌을 때만 여기에 로의 값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눌렀다. 그러면 여기에 0, 0, 01이 떴죠. 그런데 이쪽에 이 코먼에 1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1이 떴을 때
샵을 눌렀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1이 켜지면 9를 눌렀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일 때는 369 샵이 눌러졌는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1을 주고는 2580이 눌러졌는지 확인하면 이걸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하게 되면 이 키패드에 어느 키패드가 눌러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매번 할 때마다 여기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하고 조합을 해서 우리가 어느 키가 눌러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방식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12개의 키가 있지만은 12개의 키를 위해서 12개의 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콤몬에 하나, 둘, 세 개와 로에 하나, 0, 1, 2, 3, 4개 이렇게 7개의 라인만 가지면 12개의 버튼 스위치가 뭐가 눌러졌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키패드 이제 스캔이라 그러죠. 스캔 방식으로 이렇게 키패드도 어느 키가 눌러진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 자판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런 스캔 방식으로 눌러졌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전용 IC가 있어서 이 전용 IC가 이 스캔을 확인해서 어느 키가 눌러졌는지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버튼 스위치. 자, 이 버튼 스위치를 우리가 자주 이용할 건데요. 이 버튼 스위치가 말 그대로 여기에 그림에 보면 이 스위치죠, 이 스위치. 우리가 1010을 넣을 때 여기 있는 이 스위치가 바로 이제 버튼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버튼 스위치를 크게 할까요? 여기 버튼 스위치를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때 이 버튼 스위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그 버튼 스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스위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눌렀을 때 여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그라운드가 되어 있죠, 그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되어 있으니까 이 스위치 누르면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스위치 누르면 0이 돼요. 0. 스위치 누르면 0이 되니까 0이 들어오면 여기에 not gate죠.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알테라 FPGA로 이제 입력을 들어가는 거죠. FPGA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는 스위치 누르면 1이 들어가는 거죠. 스위치 누르면 0이 되고, 그렇죠. 요 회로를 잠깐 보면 이 스위치가 이제 눌렀을 때 접촉이 돼서 제 1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3번하고 4번 핀이 붙어져. 이제 스위치 모양이 우리가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스위치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선이 이렇게 연결되면. 요거는 이제 누르면 동작되죠. 요런 걸 우리는 A 접점이라고 그래요. A 접점. A 접점. 반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스위치가 2개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끊어지는 거예요. 누르면 이게 이쪽으로 오겠죠. 오면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붙어 있다고 이렇게 되죠. 누르면 끊어지죠. 이걸 우리는 비접점이라고 해요. 비접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회로상으로 이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이게 이제 A 접점이죠. 누르면 붙는 개념입니다. 누르면 붙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눌렀을 때 여기 그라운드가 연결되고, 여기 중간에 낫 게이트를 통해서 여기 1이 되니까,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1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버튼이 누르면 1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고, 버튼을 떼면 여기에 3.3V가 걸려 있네요. 그래서 이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에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들어갑니다. 오프 상태에서는, 온 상태에서는 0이 들어가서 낫 게이트를 거쳐서 1이 되고, 오프 상태는 만약에 여기 오프다면, 오프 상태면 여기에 플러스 전압이 이 저항을 통해서 인가돼서 여기는 1이 되죠. 1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낫 게이트 0이 들어가겠죠. 0이 들어가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참고해서 우리가 버튼 스위치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 보면요,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점프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프, 선이 연결된 게 아니고 점프, 선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도트로 표시되는 거는 접촉점이 이 저항이 여기에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거는 74HC14인데 슈미트 트리거입니다. 슈미트 트리거. 트리거죠. 이 슈미트 트리거와 이 콘덴서에 의해서 여기에 만약에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걸 우리는 채터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채터링. 붙었다 떨어지면 여기에 01, 01 이렇게 막 바뀌어버리면 여기 키가 여러 번 누른 거로 인식될 수가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콘덴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누르면 여기에 접점이 떨어지더라도 이 콘덴서가 0V가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질 못합니다. 이 저항이 있으니까 시정수에서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전압이 스위치를 온하는 순간 여기 3V에서 탁 이렇게 0V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0.7V 이하로 있기 때문에 이게 채터링이 없으면 여기 콘덴서하고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0으로 떨어지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스위치가 몇 번 누른 걸로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있는 콘덴서 때문에 여기 있는 전압이 한번 내려가면 쇼트 됐으니까 방전은 바로 되겠죠. 되는데 오프되면 떨어져 버리면 여기에 저항의 시정수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천천히 올라가다가 다시 붙으면 다시 내려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안정상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채터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방지해 줍니다. 탁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 바로 안 올라가고 채터링 될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아예 채터링이 없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조금 여기서까지 시간 제한은 좀 됩니다만은 1이 될 때는 시간 제한이 되죠. 0일 때는 뭐 쇼트 되니까 시간 지연이 안 됩니다. 바로 동작되지만은 1이 될 때는 약간의 이런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의 그 단점보다는 이 채터링에 의해서 오동작이 방지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슈미트 트리거가 2차적으로 해줍니다. 슈미트 트리거는 0에서 1이 딱 되려면 이렇게 되면 어떤 그래프로 그리면 0으로 떨어질 때는 이
일정 전압 이상이 될 때만 이게 이제 1로 올라갑니다. 이걸 한번 슈미트 트리거를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다른 색깔로 한번 그리겠습니다. 슈미트 트리거는 만약 전압이 이렇게 막 전압이 이런 전압이 인가됐다고 하면 어떻게 동작되느냐면 어떤 특정한 전압이 됐을 때만 1이 되는 거죠. 이 전압이 됐을 때. 그래서 1이 어떻게 됐냐면 이 전압보다 낮을 때는 이렇게 계속 제로를 유지하다가 이 전압이 보다 높아지는 순간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1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전압이 이 전압일 때 0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전압일 때 0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제가 그림 잘못 그렸습니다만 이전까지 그래서 여기서 전압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 번 1 된 거는 계속 1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이 전압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1이 안 돼요. 이 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계속 0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채터링 방지용, 채터링 방지 용으로 이렇게 슈미트 트리거를 씁니다. 그럼 두 가지를 되죠. 콘덴서를 통해서 채터링 방지하고 슈미트 트리거를 통해서 마진 폭을 그만큼 넓혀서 전압이 1이 될 때의 전압과 0이 될 때의 전압이 달라집니다. 0에서 1로 바뀔 때의 전압이 만약에 1.5V에 바뀐다면 1에서 0으로 바뀔 때는 1.5V에서 0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0.7V에서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여기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이 출력이 바뀔 리가 없다 이거죠. 이것만큼 이제 마진이 생긴 거죠. 자, 그런 원리를 통해서 버튼 스위치가 만들어졌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딥 스위치. 딥 스위치는 이게 버스 스위치라 그래서 여기에 8개의 스위치가 같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온오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스위치가 딥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메인 화면에 보면 여기 딥 스위치 있죠. 이 딥 스위치 우리가 8자리의 값을 세팅할 때 아주 좋습니다. 스위치 1, 스위치 2 이 딥 스위치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딥 스위치 올리면 하나가 온되죠. 1이 들어가고 내리면 0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 스위치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내보내고 싶다. 1011011 자, 0101 뭐 이런 걸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여기 0이면 내리고 1이면 올리고 0이면 내리고 1이면 올리고 1이면 올리고 0이면 내리고 1이면 올리고 1이면 올리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0, 1, 0, 1, 1, 0, 1, 1 이렇게 데이터를 여기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또 이건 입력입니다. 입력. LED는 출력인데 여기 입력. 우리가 이런 입력 데이터를 원하는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딥 스위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에조는 이제 앞전소자라는 건데요. 앞전소자인데 여기에 이 소리를 울리기 위해서는 이제 삑 소리가 나는 거죠. 삑삑 소리가 나는 이 스피커를 가지고 스피커 동작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1010 가지고 1010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삐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주파수를 바꾸면 음계도 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피에조가 되겠습니다.
자, 스텝 모터는 이 모터를 돌리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장비냐면 여기 스태핑 모터 있어요. 이 펄스 하나에 따라 갖고 이게 요 각도가 미세하게 조정되는 거죠. 미세한 각도대로만 움직이도록 하는 게 스텝 모터입니다. 스태핑 모터는 정밀한 가공과 제어할 때 펄스의 개수에 따라서 이 모터의 각도가 바뀌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펄스를 한 번 주면 한 번 바뀌고 두 번 주면 두 번만큼 각도가 바뀌고 그런 식으로 펄스의 개수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주면 이 회전을 하겠죠. 펄스를 빨리 주면 빨리 회전하는 것이고 천천히 주면 천천히 회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스텝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텝 모터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스텝 모터의 구동 방식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구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1상, 2상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것까지 수업을 아마 진행은 못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여기 보면 IRDA 적외선도 이 실험 키트에 있습니다. 적외선 수광 소자, 발광 소자가 있어서 적외선 가지고 우리가 적외선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펄스를 입력을 받아서 펄스의 그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모드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여기 키트에 메모리가 들어있고요.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서 여기 우리가 저장해 놓으면 자동으로 FPGA는 칩 속에 자체적으로 그 뭡니까 SRAM 메모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플래시 메모리가 여기 별도로 들어 있고요. VGA 포트 이거는 이제 1024 곱하기 768 해상도의 RGB로 24비트 RGB 컬러를 연결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포트들도 있고 RS232C 통신 포트도 있고 USB2 시리얼 포트도 구성되어 있고 마우스 장치 확장 포트들이 있습니다. 확장 포트를 우리는 이제 도트보드라고 그러죠. 도트보드 딸이죠, 딸. 그래서 마드보드에 엄마 보드에 위에 핀 커넥터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도트보드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실습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실습 자료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실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우리 실습할 때 이렇게 핀이 있으면 핀에 연결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럼 연결을 하려면 과연 이 핀이 실제 하드웨어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하드웨어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아는 거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책이 있다면 이 책 부록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부록에 넣어놨는데 부록에 보게 되면 이게 핀 이름입니다. 핀 이름인데 여기에 클락이 어떤 핀을 쓴다. 클락이 있죠. 이렇게 메인 클락을 어디에 연결해 놓고 그 클락을 쓴다. N1 이 클락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LED는 이 AF7 핀 이름이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지 않고 가로 세로로 핀이 672개 되어 있으니까 가로 세로로 이름이 다 붙어져 있어요. 이름 붙어져 있는데 AF7, AE7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핀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네트네임이라는 것은 선의 이름이죠. 선의 이름인데 이게 어디에 연결됐느냐? LED 데이터 라인에 연결됐다는 겁니다. LED 데이터. LED 데이터 0, 1, 2, 3, 4, 5, 6, 7, 8에 이 핀들이 지금 하드웨어로 배선이 되어갖고 마더보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 실험 키트가 AF7번 핀이 LED 0으로 이제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된 LED는 이제 이 연결된 걸 보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븐 세그먼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0, 1, 2, 3, 4, 5, 6, 7, 8 있죠. 이거 A, B, C, D, E, F, G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는 콤몬입니다. 콤몬이죠. 콤 0, 1, 2, 3, 4, 5, 6, 7 8개의 세븐 세그먼트가 들어있는 콤몬 패드입니다. 콤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콤몬의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는 전부 다 Y1, Y3, Y4, Y3 이 순서대로 이제 주면 콤몬 1에 그 세븐 세그먼트가 동작되겠죠. 그래서 콤몬 1에 여기를 데이터를 0으로 주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A, B, C, D, E, F, G 도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주게 되면 데이터가 불이 켜지겠죠. 그것이 A, B, C인지도 나중에 이제 확인해서 데이터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VFD는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통과하고, 리드 라이트 하는 이 시그널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트 있죠, 도트 매트릭스에 관련한 그 데이터 14, 0에서 13까지 14개 LED 콤 있죠. 10개 이걸 가지고 도트 매트릭스에 어떤 값을 표현합니다. 여기가 1이고 이 나머지가 어떤 값일 때 그 표시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콤몬 값에 따라서 여기가 1이면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씩 이 도트 데이터를 주면 그 줄에 불을 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피에조는 F4에 연결됐네요. F4. 여기 F4 이거는 패드는 이거 핀 어드레스입니다. 핀 이름입니다. 자, 이 SRAM을 우리 안 쓰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쓰는 게 스태핑 모터 이것도 지금 실험에서는 지금 현재 안 쓰고 있고 IRDA 자, 딥스위치 여기가 여기 15까지 있죠. 그래서 딥스위치 1은 0에서 7까지가 스위치 1이고 여기는 스위치 2가 됩니다. 스위치 2가 W11에 연결된 게 스위치 2. 스위치 2에 0,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요 핀 넘버를 핀 플래너에 적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네트 네임을 꼭 이 네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 네임을 적어 갖고 데이터를 내보냈을 때 이 핀에다가 연결해야만이 딥 스위치의 입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인풋. 이 버튼 스위치 이제 우리가 많이 쓸 겁니다. 눌러서 10를 입력하고 싶으면 여기에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키패드의 칼럼하고 로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시리얼 포트 데이터가 사용하지 않고요. PS2 포트 이것도 USB 포트도 지금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요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핀 플랜에 입력할 때 바로 이 데이터에다가 해당되는 내가 만약에 버튼 스위치에 입력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A 입력을 버튼이다 이렇게 만약에 엔티티에 선언되어 있다면 그게 핀 플랜에 Y12를
A를 Y11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험 장비에서 연결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W10도 마찬가지로 W10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버튼 스위치 2를 어느 버튼에 내가 어떤 데이터 입력을 연결했는지를 알아야만이 실제 데이터에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표들을 제가 공개해 갖고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핀 플래너 할 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부록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재를 다시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14주차 보강을 마쳤습니다. 14주차를 이렇게 동시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업 기간을 13주로 단축했기 때문에 집중 수업으로 14주 내용을 이번 주에 올리게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15주 내용을 올릴 텐데요. 15주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14주 내용 끝나고 여러분들이 10주차 제가 올린 것들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